대한민국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지금 최저시급도 못 본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장님들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구조 자체가 지금 굉장히 기형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저 역시 6, 7년 전에 최저시급의 반도 못 받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5평짜리 자영업에서 40평대 되는 제도시설을 가진 사업으로 키워냈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오늘 그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대한민국의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원래 수출이 잘 돼서 외수가 내수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극심한 부동산 썰림 현상이 너무 오랜 시간 지속되면서 건강한 경제 사이클이 지금 완전히 무너진 상태고, 표면으로만 봐도 우리끼리 자급자족하는 그런 구조가 돼버렸고, 이런 파해조차도 중국의 저가 공사 때문에 제조부터 유통까지 지금 완전 탈탈 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내수시장은 옆 회사가 망해야지만 내가 사는 구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웃긴 게, 옆 회사가 망해버리면 소비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내수가 죽잖아요.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직면한 대한민국 중소사업자의 현실이에요. 6, 7년 전 저도 사업 완전 초창기에 한 달에 30만 원 벌 때, 그 시절에도 딱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끌고 왔는데, 계속해서 범위를 넓히자, 내가 다가갈 수 있는 범위를 넓히자라는 개념이었거든요. 저도 자영업으로 시작하면서 처음에 승용차로 40분 거리까지 배달을 해봤고, 계산해보니까 1시간에 한 3집 정도밖에 안 가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택배를 싸면 이게 20집에서 30집 정도를 보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택배로 옮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완전 맨 땅에 헤딩으로 이제 스마트 스토어로 시작해서 이제 한 달 3만 원 매출로 그것도 시작해서 지금의 제가 운영하는 회사를 만들게 됐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6, 7년의 시간이 걸려서 하나의 회사로서 성장시켰지만,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지금 규모가 아니라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일단 내 가족이 안정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사업이 왜 온라인만 가능하냐, 그거를 좀 말씀드리면, 이유는 딱 3가지예요. 첫 번째는 실패 비용이 굉장히 낮아요. 리스크가 낮다는 거죠. 오프라인은 한번 투자하면 돌이키기가 어려운데, 온라인은 굉장히 유연하게 방향을 틀 수 있거든요. 빠른 실패와 데이터를 빠르게 수집하고 방향을 틀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투자 대비 기대값이 굉장히 크거든요. 내가 한 달에 500만 원씩의 순수익을 얻고 싶을 때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운영을 한다면 수천만 원에서 억대 이상의 돈이 들어가지만, 온라인은 내가 아이디어와 내 테스트하는 그 기간이라든지 행동에 따라서 수백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돈으로도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때 그 파급력이 굉장히 커요.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투입해서 이 투입한 비용이 얼마를 내느냐를 계산했을 때 오프라인에 비해서 온라인의 기대값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죠. 세 번째는 우상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빠르게 만들 수가 있는데, 오프라인은 유동인구라는 한계가 존재하잖아요. 물론 온라인 역시 노출에 대한 한계가 있긴 해요. 하지만 오프라인이 왔다 갔다 하는 손님이 수천 명이라면, 온라인은 내가 마케팅 하기에 따라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까지도 늘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실패 비용이 낮다, 투자 대비 기대값이 크다, 우상향 구조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온라인에 내 사업체를 올려야 하는 그 3가지 이유였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내가 뭘 팔아야 할까를 고민하게 되는데, 저처럼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이거 아니면 난 뒤가 없다, 정말 이런 상황인데 끝까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든지, 아니면 내가 진짜 관심이 있는 거 선택하든지, 둘 중 하나 충족하셔야 돼요. 즉 내가 환경적으로 지속력으로 갖출 수 있는 그런 세팅이 되어야지만 포기를 쉽게 안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장점이었던 투자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 때문에 굉장히 포기가 빠른 게 또 온라인 시장이에요. 그래서 환경 세팅은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선택한 아이템의 가장 가성비 좋은 유입 경로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블로그든 인스타든 유튜브든 내가 지금 판매하는 제품이 1차적으로 손님이 어디를 통해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고, 내가 누군가가 릴스 터졌다고 해서 내가 릴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파는 제품 릴스에 안 맞으면 그게 아니라 내가 파는 제품이 가장 많은 곳에서 노출될 수 있는 것을 먼저 세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유형의 제품이든 무형의 제품이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리뷰는 무조건 세팅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단 어뷰징 말고 실제 고객님들이 내 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쌓을 수 있도록 굉장히 강한 리뷰 이벤트를 하시고, 내가 여기서 마진을 남긴다라는 생각은 아예 없애버리고 노마진을 넘어서 손실을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판매가 되고 리뷰가 쌓이고 신뢰가 쌓이면 노출이 시작되는데, 이제 그때 우리는 광고를 붙이면 됩니다. 자, 이거는 어떠한 사업 구조든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업 구조의 기본이고, 이렇게 광고가 돌아가고 손님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가 잠을 자도 돈이 나오는 첫 번째 단계에 도착하는 거거든요. 이 다음에 이제 선택이 좀 갈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키운 제품을, 키운 서비스를 계속 더 키워나갈지, 아니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거나 새로운 제품을 또 탄생시키고 세팅을 다시 시작할 건지. 이 전자의 경우에는 1, 2인 규모로도 충분해요. 왜냐면 많은 일이 있지 않고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후자는 회사를 꾸려야 되고 이 과정에서 순수익이 줄어듭니다. 내가 하던 이 사업에 다른 사람이 투입되고 나는 두 번째 사업의 세팅에 힘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순수익이 줄어들지만 이거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앞서 말한 대로 리뷰가 쌓이고 광고가 돌아가고 자연적으로 손님이 자동으로 끝없이 들어오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내 마진이 줄어들더라도 어차피 우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 갈 거잖아요. 어느 순간에 이 순수익의 기복이 바닥을 쳤다가 다시 뚫고 올라갔을 때는 2배, 3배를 넘을 수가 있어요. 그 시점에 도달하면 우리는 이 돈을 다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사장이지만 내가 나에게 월급을 주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남은 돈은 내가 개인 사업자라 할지라도 내 돈, 회사 돈 이걸 구분을 하셔가지고 운영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리스크에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생기는 거고 결국 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 체력이란 말이죠. 나 개인 사업자인데 이런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시는 동안에 더욱더 법인과도 같은 마인드로 접근하시면서 운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장사꾼이 아니라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로서 나아갈 수 있거든요. 이런 돈을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결국 온라인 사업을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제가 볼 때는 온라인밖에 없고 내수 구조는 더욱더 무너질 것이고 온라인 시장은 적은 자본과 끈기와 믿음만 있다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 누구나 상위 10%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로 90% 정도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도전한 10% 안에서도 또 90%는 이탈되고 결국에는 전체 시장에서 상위 1%만 끈기를 가지고 밀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것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오프라인에서 잘 되는 사람들은 자본가들의 시장이에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내가 도전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한다면 결국 여러분들 또한 온라인밖에 답이 없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온라인 사업 세팅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다음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고 이걸 형성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하는 그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